지금 일단 전국을 제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잘 아셔야 될 게, 일단은 지금은 정부 규제 있잖아요. 규제가 강화됐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번에 종부세하고 그 양도소득세부터 해서 거래에 대한 제한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반발이 심하니까 내가 봤을 땐 규제를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못 내요. 이번에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내면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행정 단위 동으로 지정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반대로 역으로 있잖아요. 완전 뒤통수 치듯이 넓게 지정해가지고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지정하는 거예요. 이번 대전하고 인천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데, 지금 전체 시장이 보니까 다들 상승장이 상승장,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고요. 또다시 제2의 순환식으로 또 투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국토교통부에 있는 제 관련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추가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 부분이 아마 12월 달 정도에는 한 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잘 보세요. 이쪽이 서울숲 동화가 재건축이거든요. 재건축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구역이라서 분명히 이제 약간 성수 전략지구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올라갈 여기 커져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는 다른 데 빌라촌들과 다르게 맨션하고 아파트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재건축하게 되면 이 친구 동부도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은 재건축할 수가 없으니까 법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재건축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소규모 재건축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거, 직사각형이 아파트 짓기 제일 좋아요. 직사각형이. 근데 이 폭이 너무 좁아버리면 지하 주차장 들어갔다가 못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최소 25m 정도 되면은 지하에서 돌려서 또 나오고 또 돌려서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볼 때 이 폭을 봐야 돼요. 요건 나는 정사각형이고 되기 때문에 이게는 지하 주차장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지하 주차장 성수 전략지구 말고 높이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쪽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어 버리면 현재 가치 부담이 엄청 커져요.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쪽 동네는 빌라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는 성수동 그 카페 거리처럼 많이 생겼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저쪽이에요, 저쪽요. 저쪽인데도 여기도 보면 아파트가 주거지가 혼용돼 있다 보니까 골목길 자체에 카페 거리 있죠. 그게 좋아져요. 내가 신사동 가서 위치가 좋아가지고 오래돼서 가볼랬는데 신사동은 빌라들이 없어요. 그리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불가능하고요.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신사동 가보니까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단독주택이 제일 가치가 커요.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은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7천, 8천 하고 평당 하더라고요. 그냥 빌라들은 그 평당 7, 8천짜리 나눠 가지다 보니까 소규모 재건축에도 거의 자기 돈 다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신사 레미안을 보니까 12억 13억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아싸리 그거 가는 게 타라는 게 낫지, 신사동은 소규모 재건축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성수동은 이쪽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일로 가보시죠.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빌라 있죠, 빌라들 있죠. 엄청 노후됐잖아요. 여기는 이거만 합쳐가지고 소규모 재건축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부지에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 부지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내가 봐도 끝내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단지가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으니까요. 대신 이 사람들은 감정평가가 생각보다 낮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똑같아 보이지만 이쪽은 들어가는데요. 이쪽도 이쪽, 이런 빌라들 건물 안만 내봐 건물주가 거의 한 사람이 지은 것 같아요. 소유자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이건 다 따로 됐잖아요. 이거는 연립주택가 하나의 울타리가 되는데 이 울타리 하나 됐잖아요. 이런 거는 힘들어요. 절대 이런 거 손대시면 안 돼요. 이 또 폭도 좁아요, 또. 진짜 이거는 재개발 들어가서 하는 그런 집들이지 소규모 재건축 들어갈 곳이 아니에요. 얼핏 보면 이런 집이 엄청 싸거든요. 뭐 5억, 6억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울타리가 치진 거랑 안 치진 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서초동 가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서초동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어차피 더 대박 나죠.
그 편입되는 순간 감정평가형 금액보다는요 비계량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장은 특히 성수동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줄로 한번 가보시죠. 그렇죠. 잘 봐요. 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전체 그림 봤을 때는 작은 재건축하고 작은 소규모 정비사들 많잖아요. 맞죠? 근데 이 다들 빌라들로 끊기는 게 아니고 연결되잖아요. 다 한 군데로. 이것도 아마 재건축 들어가다가 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는 조만간. 근데 잘 봐요. 여기는 땅 모양이 있고 땅 지분도 좋고 건물 상태도 좋아요. 근데 이 친구는 30년 넘어가지고 소규모 재건축에서 동의까지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 1개월 전에 왔을 때는 12억에 호가 나와 있는 물건이 있어서 비싸서 못 샀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딱 돌리니까 여기는 폭은 좁은데 세개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봐 이놈이나 저놈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잘 보시면 낡은 걸로 따지면 이게 더 낡아 보이는데 이게 92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재건축도 하려면 2022년도 돼야지만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소규모 재건축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 친구들은 지금 가격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네이버 매물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 9억 천짜리가 나왔고요. 여기 7억짜리 7억인가 나왔죠. 9억 8억 5천. 9억 8억 5천이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2년을 기다려서 이거 친구 사느니 호재에 있는 9억 천짜리 사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리고 집 상태로 봐서도 여기가 더 잘 됐으니까 전세 보증금도 더 잘 받고 세입자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제일 큰 매력이 뭐냐면 성수 전략지구가 약간 떨어져 있지만 서울숲하고 지하철 그리고 이 주거지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재건축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기는 호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굳이 비싼 15억짜리 사는 것보다 이걸 사놓고 유지 관리 잘 해가지고 3년에서 한 5년만 잘 견디면 내가 봐 보유의 가치가 있을 만한 물건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동네 쪽이 유행처럼 이렇게 성수 카페 거처럼 생겼지만 이쪽 있잖아요. 이쪽요. 이쪽에도 보면 잘 보세요. 이런 주택이나 빌라도 있죠. 빌라 같은 데도 상가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빌라 중에 한 가지가 정말 괜찮은 게 뭐냐면 그 반지하죠. 지층. 그거를 개발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잠깐 보시죠. 잘 봐요.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만 있는 거 사지 말고요. 이런 집들이 대박 나요. 이런 집들하고 요 안쪽에 눈에 보이는 집 있죠. 이런 게 대박 나는 게 뭐냐면 요건 지층이잖아요. 반지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택으로 가치를 가져가는 것보다 저 옆에 보십시오. 저 옆에. 예. 여기 벌써 하네요. 예, 그러니까 1인이 돈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소규모 재건축 개발 호재보다는 이렇게 주거지 좋은 데에서 약간 얼른 오십시오. 근데 여기 보세요. 이런데 지하 1, 2층 있죠. 반지하고 1층. 이런 거 얼마 안 할 거라고요. 라인도 안쪽에 있잖아요. 차도 안 되는데 이런 거 자꾸 개발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게 더 가치 커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걸 이제 지금부터 봐야 돼요. 예. 이게 서울에만 좀 가능한 곳인데 부산하고 지방은 안 돼요. 지방은 그냥 그대로 지하 창고 돼요. 서울에가 가능한 거예요. 보강해가지고. 예. 이대로 해서 이제 리뉴얼처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런 집도 좋죠. 이런 집 문 그대로 살리고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서울에는 땅에 대한 효용 가치가 크잖아요. 어쩌면 재건축에 대한 올라가는 것보다 이런 주택 하나 가지면서 1층에 그거 주고 하는 건 나쁘지 않죠. 이런 것도. 잘 봐요. 잠시만요. 요 땅이죠, 요 땅. 요 땅을 잘 한번 떼보시면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필지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럼 요런 땅은 뭐냐면 요런 땅은 요 집이 들어가기 위해 쓴 땅이잖아요. 이 땅 같은 경우 만약 내가 이런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딱 뭐냐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땅. 무주택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이 땅 하나 가지고 있음으로써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들은 이거 주고 아빠는 저쪽에 가지고 있고. 이게 아마 이 땅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 안에 다가구주택, 다세대 소유자가 나눠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재개발하려고 할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이런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땅에 딱 바로 등기부, 그거 지적도 확인해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고 면적이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정도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땅 한 개만 소득하면서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택을 주는 거예요. 60 정도 돼. 60하고 85인가? 90인가? 네, 90. 90. 90이니까 그런 게 이제 앞으로 가치 좋죠. 혹시 재개발 들어간다면 그냥 보지 마시고 이런 땅 있는 거를 나눠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 한 개 가지고 있으면 진짜 가치가 얼마큼 크겠어요. 아, 원래 여기가 양재동인데 양재동에서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신사동과 다른 게 뭐냐? 신사동은 일반 주택들이 상가로 변모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신사동 안에 있는 이 집합 건물들은 소규모 재건축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신사동 쪽에 있는 신사 레미안 같은 경우도 거의 매매가 15억 이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신사동에 있는 빌라를 8, 9억 사가지고 추가 부담하면 똑같은 금액이에요. 규모도 안 큰데. 근데 그러면 수익 구조가 마지노선이 안 나오는데 여기 양재동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저층에 있는 맨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 한신 아파트하고만 이게 소규모 재건축에서 저 소규모 잡으세요. 이거는 소규모 재건축을 하는 게 적합한 단어인데 여기는 또 뭡니까? 도로 부분을 접하고 있고 옛날에 국법에 의해서 가로주택을 하다 보니까 명칭을 가로주택이라는 명칭을 많이 썼어요. 그 대치동에 있는 현대빌라도 현대빌라 가로주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 없는 거고 대신에 재건축보다는 가로주택이 정부 지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형태는 소규모 재건축 형태로 하지만 이름은 가로주택 간다는 거 보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3층짜리잖아요. 그리고 땅 모양을 보시면은 엄청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짓더라도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이 좀 건물 안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보이는 풍림빌라 있죠. 여기도 큰 평형대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정말 살기는 좋아요. 아직까지 불편한 게 없어요. 같이 하자고 했는데 잘 보세요. 같이 하게 되면 가로주택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 버리고 따로 하려니까 A조합, B조합에서 한 시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도로 용도 폐지가 또 안 돼서 또 그렇고 단지에 또 조화로움이 안 오르지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들 간 갈등이 생겼어요. 벌써. 그럼 여기 분들은 뭡니까? 야, 우리가 땅 면적은 작은데 우리는 우리끼리 해도 충분히 된다. 야, 우리도 같이 넣어도 우리가 땅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좋지 않냐. 그 대신에 우리는 아파트 값도 비싸고 상태 좋으니까 감정평가 더 해달라. 그럼 하지 마라. 분명히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톡방에 올려드렸던 자료 있죠. 그럼 여기가 2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얼마냐면 6억, 7억 했어요. 당연히 전체 서울 집가 올라갔으니까 올랐는데 다른 데는 7, 8억 올라갔지만 여기는 한 2, 3억 선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소규모 재건축 하다 보니까 이 애들이 지금 얼마냐면 7, 8억 했던 거에 효과가 15까지 갔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건 저는 느껴지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 소규모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장점이 뭐냐? 재건축, 재개발에서 바라는 초과이익 환수제, 재분양 당첨의 제한 그런 부분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받고도 매매가 가능해요. 현행법상으로는.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양재동 쪽에 보면은 여기 말고도 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또 뭐냐 이렇게 아파트들이 되어 있는 곳에 재건축한다고 많이 붙어 있거든요. 제가 차 타고 한 두세 바퀴 돌아봤으니까 한 두 군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가격적인 매력과 접근성적 매력. 오전에 봤던 송수동은 그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전체 조화로 봤을 때는 강남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강남권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좋은 상태죠. 그리고 저쪽에 보시게 되면 저쪽에 있는 저 빌라 있죠, 빌라. 자, 보세요. 여기 빌라랑 저기 빌라랑 뭐 가격 차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런 데는 소규모 재건축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면 이 친구들이 잘 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 인근 지역으로 해서 나름대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전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파력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토지거래, 또 강남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지만 이 양재동은 가능한 곳이니까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좀 약간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 제가 한 달, 2달 전에 왔죠. 그때 사람들이 막 길에 지나가는 엄청 보러 다니더라고요. 이 위치가 좋으니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자리를 잡는 시기였고 지금부터는 이제 대장주 친구들이 멈춰서 버리면 이런 장들이 활성화되는 장이에요. 지금부터 가지시도 늦지 않으니까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이 아파트보다, 아니, 아파트나 맨션들 그런 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바퀴 딱 돌아보고 오늘 끝내도록 해요. 네. 예. 일을 하시니까 또 정보망이 많으니까. 예. 여기 도로 봐, 도로. 잘 보세요. 이 도로는 도로 자체는 불통제 다수가 쓰잖아요. 근데 차가 다니고 도로가 아니에요. 그냥 구역 경계와 택지에 대한 구분을 위한 도로거든요. 만약 둘이 합쳐버리면 이 도로 용도 표시 가능하죠. 그러면 이 도로 안 했고 약간 이쪽 끝선에다가 도로 셋백을 해가 넓혀주면 되거든요. 대체도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요거를 안에 포함시켜 그 끝선을 대체도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예. 아니면 단지 내 도로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도 되고요. 자, 그럼 이쪽에서 일로 가보시죠, 이쪽으로. 차도 잘 옵니다. 자, 자, 보세요. 여기 만약 같이 해버렸으면, 이 도로 가지고는 건축법상 주택은 가능할지 몰라도 아파트는 좀 안 되거든요. 그 만약에 저 도로를 폐지해버리면 여기에서 이만큼 또 도로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쪽은 거의 살아난다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이거 약간은 규모가 좀 작아요. 이 친구 지어봤자 한 7층밖에 못 질 거예요. 규모 작은 땅이 너무 작아요, 이거는. 이렇게 한 200평 이하 되는 건 작고요. 한 최소한 못해도 주거지는 한 600평 이상 돼야 돼요. 예.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땅이 좁아서 안 되는 곳도 있고요. 또 여기 연결해서 하잖아요. 하더라도 규모가 좀 작긴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끝선에 움직이는 거니까, 아, 요거 하니까 또 앞으로 좋아지면 요것도 되겠다 싶어서 미리 사놓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여기는 같이 하려면 이 도로 용도 표시가 안 돼요. 이 도로 용도 표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막혀버리잖아요. 둘러가야 되니까. 이런 도로는 용도 표시 안 돼요. 아까 저 앞에 거는 중간 그들만에 쓰는 거지만, 이거는 다들 차 왔다 갔다 다 하는 도로라서 용도 표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 만약에 한다면 요거하고 두 개를 하겠죠, 두 개를. 예. 약간 땅이 좀 작은 편 맞아요. 그리고 짓는 부분에 도로가 너무 좁다는 거. 그 부분에서 이제 얘들은 이 친구들이 먼저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이 친구 또한 이 친구만 이 풍림만 따로 하면요 도로 셋백이 없어요. 이 기반시설 도로 있죠, 도로요.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경계선이 똑같아요. 넓어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네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쪽은. 짐작해서 아 좋을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야지 그 다음 같이 오르거든요. 내가 봐서 수익 구조와 주거 지역은 성수당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좀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세놓고도 좋고, 여기 부동산 소장님이 잘 알아요.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고, 예, 제가 사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지금 한 바퀴 차를 돌면은 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그냥 가지 마시고 저 앞쪽에 가보시면 이런 양재동에 이런 그 빌라들이 많거든요. 맨션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다 보면 다 붙어 있어요. 소규모 재건축한다고. 잘 보시면은 소규모 재건축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하냐면 1차적 목표가 뭐겠어요? 새 아파트 만들려는 목표가 아니에요. 1차 목표가 뭐냐면 집값 올리기 위한 거예요. 재건축 동의 받았다 그것만 붙여놓고 그들이 추진 안 되는데 엄청 많아요. 예. 그런 걸 저희가 토스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뭐 사람이 일에 하는 한계가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2월 달까지 무조건 대전 거 끝내야 되거든요. 끝내놓고 이제 인천하고 이렇게 부산하고 우리 서울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이제 그거 하려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소규모 장들이 대다수 재개발 재건축 몰리다 보니까 그쪽이 다 빠졌는데, 어찌 보면 지금부터 투자하고 움직이는 건 지금부터 움직여야 돼요. 절대 늦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도 비교 잘 해보시고 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항상 올 때 임장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지하철에서 와가지고 옆에 있는 편의시설하고 주거지에 소비되는 준주거지역이나 업무시설이 뭐가 있나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뭐 은행이라든지 뭐 대형 판매시설인 마트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보면서 주거지 어떻게 형성되는가도 보시고, 이런 주거지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요. 아침에 한번 오시고 출퇴근 시간 한번 오시고 퇴근 시간 한번 오세요. 왜냐면
나는 그 애 한 3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이 오거든요. 왜냐면 해가 어떻게 지는가도 보고 뭐 그림자가 어떻게 나오는가도 보지만은 애들이 막 내려가지고 학원을 가기 위해서 버스들을 선 안 쓰나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가 살려면 노란차가 많이 보이는 동네가 돈 되는 동네예요. 제가 그걸 제일 많이 본 데가 어디냐면 전주에는 그 뭡니까 하여튼 전주에 있는 무슨 도시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쪽 가보니까 노란 차들이 엄청, 그래 똑똑하네. 그 에코시티 가보니까 엄청 노란 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주 지역은 전체적으로 상승장을 일으키지만은 에코시티는 계속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넓게 보면서 좋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지역의 파트에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임장을 마치도록 하고 이거